여러분 옛날에 사진 찍으려면 꼭 필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필름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코닥 필름은 그래서 미국의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 20, 30대 기업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존재감이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를 쓰니까 아무도 이제 필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닥으로서는 자기의 주력 제품의 시장이 없어져 버린 셈이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가 바로 코닥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 나오는 카메라가 코닥의 APNC라고 하는 최초의 상용화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저때 저 제품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해상도도 낮아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코닥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저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또 모양을 예쁘게 하고 보급을 늘리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왔는데 코닥의 경영진은 저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트를 접어버렸답니다. 아날로그 필름의 감도를 높이는데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결정이죠. 그 결정 하나로 디지털 카메라의 주도권을 다른 회사에 다 내주고 필름 시장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코닥의 결정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런 제품을 카니볼라이제이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사를 파먹는 제품이란 뜻입니다. 저 제품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수록 코닥의 주력 제품이 이제 필름의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필름은 소모품이어서 한번 카메라를 사면 계속 필름은 써줘야 되는데 저 디지털 카메라는 한번 사면 이제 더 이상 필름을 사거나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코닥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이라 저 제품을 접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저 잘못된 결정 하나로 코닥은 오늘날의 몰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요즘의 기술 혁신은 더 이상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기술 혁신은 필름의 감도가 100이었던 게 200되고 그게 400되고 이렇게 천천히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불연속적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는 LP판으로 음악을 듣다가 이젠 더 좋은 LP판으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LP를 버리고 CD로 음악을 듣고 더 좋은 CD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그걸 버리고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하는 식의 굉장히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불연속적인 혁신의 시대를 살게 됐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에서는 과거에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하면 앞으로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오만, 그런 휴브리스가 오히려 성공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필연적인 시대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왼쪽에는 소비자들이 크게 변했고 오른쪽에는 산업의 여건도 크게 변했다는 것을 적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취향이 아주 빨리 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능동적이 되고 또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렌드의 변화는 격심해지고 또 산업 쪽에서도 신기술의 발전이나 혁신적인 상품이 늘어나고 또 사업 경계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진행을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그런 고객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제는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서 경영을 하고 또 영업을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뭐 강풍사타라든지 견기행사, 수파충류와 같은 성어들을 저기 적어놨는데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저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저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람을 잘 읽어라, 파도를 잘 읽어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술 개발을 독려한다든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든지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한다든지 또는 재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내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졌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혁신의 시대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 바람을 읽어내는 능력, 다시 말해서 트렌드와 사회의 변화를 읽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다른 경영의 영역에서는 제2인자나 3인자한테 위임을 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가자. 예컨대 필름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니 필름 사업을 접고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의 덕목이 가장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트렌드가 우리가 오늘 아침 얼마나 유행에 맞는 옷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 국가면 국가가 생사를 어떻게 좌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작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트렌드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네 사람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죠. 왼쪽에 있는 분은 신정아 사건 때의 신정아 씨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 BBK 사건 때 김경준, 그 다음에 탈옥범 생활을 오래 하다가 검거됐던 신창원, 그리고 무기 로비스트였던 린다 킴이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네 사람 다 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신정아의 사진을 보면 더 가슴에 MCQ라고 써 있습니다. 영국의 알렉산더 맥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천재 디자이너인데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근데 저 당시는 자살할 때가 아닌데요. 저게 그 알렉산더 맥퀸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 티셔츠 뭐야? 이래가지고 갑자기 알렉산더 맥퀸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우리 저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BBK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하려고 우리 귀국했을 때의 사진인데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입에서 이제 무슨 증언이 나올까 그게 궁금했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 입고 있는 와이셔츠 멋있는데 저거 어디 가면 팔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와이셔츠가 이렇게 많이 팔렸대요. 또 신창원이 입고 있던 쫄티. 신창원은 흉악범입니다. 그리고 탈옥을 아주 오래 했던 사람인데 검거될 당시에 입었던 저 쫄티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고 하고요. 또 무기 로비스트였던 린다 킴이 꼈던 저 선글라스도 그 다음날 강남 백화점에서 없어서 못 구했다는 그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리나 무슨 아주 훌륭한 유명하거나 매력 있거나 훌륭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따라하는 거는 또 그렇다고 치겠는데 저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아이템도 참 따라간다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트렌드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조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따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만 맥퀸의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그건 트렌드라고 부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이제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똑같이 청으로 입는 것이 언제는 촌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멋진 패션이 된다. 그래서 시간의 축을 가로에다 놓고 동조의 축을 세로에다 놓으면 트렌드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동조해주는 트렌드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서점에 가시면 한 2년 전쯤에 나온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이 많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길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동조해주는 것, 그것을 패드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유행은 패드의 준말이다 라고 했는데 패드란 원래는 이제 변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한 3에서 5년은 지속하는 지속적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조자 수도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 나이스빗이라는 학자가요.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단 한 영역의 트렌드가 아니고 긴 텀으로 광범위한 트렌드의 변화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
30년,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트렌드라고 부르지 않고 이건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도 이렇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